네, 이번 교환은 설마 뭐뭐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활용한 그 교환입니다. 이제 이게 한 4급 정도, 또 때로는 어떤 교재에서는 한 5급 정도에서 다루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1급부터 한 3급에서 한 4급 초반 정도까지는 이제 필수 문법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문법들은 의사소통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법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급 단계에서 나오는 문법들은 필수 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습자 유창성을 강화하는 그런 문법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4급 중반 이후에 나오는 문법, 또 고급에 나오는 문법들은 사실 그 문법을 몰라도, 그 표현을 몰라도 학생들이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는 거예요. 알면 더 고급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알면 더 좋지만 그 문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문법을 가르칠 때는 그게 이제 이해 어휘로 그냥 이해만 해도 되는 어휘 문법인지, 아니면 그게 표현 문법, 표현까지도 해야 되는 문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보통 초급 문법들은 표현 문법으로도 필수 문법들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어떤 문법들은 이해 문법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선뜻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발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이 있고, 아니면 특정 문학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산호라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산호라면. 사실 우리가 산호라면, 뭐뭐 노라면, 이런 말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 문법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연습시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그 정도를 가르쳐주고, 이해 문법으로서만 너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수위를 조절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2단계쯤에 가면 어떤 문법이나 그 표현이, 그 교수 방법이 초급 문법에서처럼 정확하게 그 문법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 맥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목표 문법인 설마 뭐뭐겠어요도 이 설마 뭐뭐겠어요의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문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마 뭐뭐겠어요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을 이해하고 속담에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교환 작성자가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뭐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도입부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빨리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문법을 노출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때 보여요? 걱정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슬퍼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힘들기보다는, 슬프기보다는 오늘 수업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한 것 같거든요. 네,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기보다는 의 문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동영상을 보여줘요. 이제 설마를 활용한 동영상을 진짜 힘들게 찾으신 것 같아요. 어우,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동영상 보여주는 거 학습자의 동기 유발하는 데 좋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동영상 두 개예요. 정글의 법칙이랑 이마트 설마 편을 찾으셨고, 그 상황에, 그 동영상 안에 이제 설마 뭐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마는 그럴 리 없겠지만 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이 설마 뭐 뭐겠어요? 라는 것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예측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맥락과 문장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뭐 먹겠어요? 라고 대답해야 할 수 있다. 요런 상황으로 요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요. 이 설마 뭐 먹겠어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어떤 상황이나 문장, 그런 맥락을 제시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설마 뭐 뭐겠어요? 라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제시해주고 어려운 상황들,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그런 문장들을 얘기해주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번 주에 모임에 다녀왔어요. 모임에서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했던 윤희라는 친구를 못 봐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윤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희가 모임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지만 윤희를 못 봤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자 한 친구가 윤희가 설마 거짓말하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설마 뭐뭐겠어요는 설마와 같은 뜻으로 그럴 리 없다는 뜻으로 예측을 할 때 써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설마겠어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확 이렇게 좀 맥락이 길어요. 맞죠? 그래서 학생들이 4급 정도라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네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친구한테 이제 그런 거를 PPT에 이렇게 딱 대화 보여주는 거죠. 뭐 A, B 한다든지 그 A 씨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에 다음 주에 BTS 온대. 그러면 대답으로 에이, 설마 BTS가 우리 학교 오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맥락 막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대답하는 거 몇 개 보여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명료하게 의미 설명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 차원에서 조금 더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 설마 뭐 먹겠어요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맥락 설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 군더더기처럼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민수가 바람 피우다 말 어려울까요? 야, 여자친구 있는데 또 다른 여자 만난대. 좀 나쁜 놈이죠. 어쨌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이, 야, 민수가 그 수미 얼마나 사랑하는데 설마 다른 여자 만나겠어? 이런 거. 그러면 앞에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교환 작성자께서 이제 말한 그 어떤 윤이라는 친구가 오고 안 오고 그런 얘기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톡으로 학생들이 이제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 되게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여주는 거는 관심 유발 차원에서도 좋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좀 맥락을 조금 줄여서 하면 설마겠어요의 의미 파악을 조금 더 학생들이 명료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이제 4급 정도 되니까 조금 간소화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몇 개의 문장 주고 그 안에 이제 불규칙이랑 뭐 받침 유무 있는 것들 넣어서 의미 파악하면서 조합까지도 같이 연습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단계 뭐 있어도 되고 네, 뭐 생략해도 됩니다. 4급 정도니까. 자, 그다음 자, 이런 연습 문제를 이제 다양하게 아까 했던 거에 이어서 제시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뭐뭐겠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설마 뭐뭐겠어요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이런 어떤 맥락들이 너무 좀 이렇게 상황 설정들을 또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 해당 교재를 봤는데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백두산에서 괴물이 발견됐대요.
자, 이런 거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1년 동안 물만 마시면서 산 사람이 있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재에 이 설마 뭐뭐겠어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잡지의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 학생들이 대화하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백두산에 괴물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반응할 때 에이 그 괴물 아닐 거야. 설마 괴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뭐뭐겠어요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대답할 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대답할 때 하는 거니까 이런 여기에 제시한 연습문제 2번에 이런 어떤 맥락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상황도 되게 길게 필요하고 그 설마 뭐뭐겠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듣고 설마겠어요를 이용해서 대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설마 뭐뭐겠어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니까 설마 뭐뭐을 리가 없다. 요거랑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설마은 것은 아니겠죠? 이거랑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마 뭐뭐겠어요랑 비슷하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같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는 그 교재 안에 문법 설명서 부분 그런 부분도 잘 보시고 그게 다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넣은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중요한 팁들을 많이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활동으로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사실 이거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글쓰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샘플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라 하면 이거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아마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되게 천차만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런 것들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제 설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마가 들어가는 문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가르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설마 뭐뭐겠어요의 문법을 가르칠 때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른 교환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50분 단위 수업이라면 이런 것까지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이거는 거의 확실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설마 사람 잡는다의 속담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까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설마 뭐뭐겠어요? 요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이나 활동에 좀 초점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다 하면 1시간 차시로는 절대 안 되고 한 2차시 정도 나눠서 계획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에 해당하는 속담들이 중국 속담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속담에 있을까요? 네,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는 이 설마 뭐뭐겠어요와 같이 그 표현, 그 문법이 사용되는 맥락,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맥락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